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의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공채를 잡아라 런칭 이후로요. 최초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공기업들이요. NCS 도입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한전이 아니더라도 공사 그리고 공기업들을 원하고 취업을 바라는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 같은 이 공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전의 인적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수리 영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이라면 우리가 수리 영역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합격을 향한 폭풍 질주.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네, 수리 영역의 아이콘이십니다. 곽인경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곽인경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공채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강사님? 요즘에 강의가 풀로 차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네, 야, 그렇군요. 늘 이렇게 저희가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아무리 힘든 수리 영역이라도 강인경 강사님이라면 저희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와 함께 수리 영역의 늪에 빠져서 아직도 헤엄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막내 형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어프 수리 영역의 늪에서 헤엄치고 있는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수리 영역 정말 어렵지만 우리 곽인경 강사님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각오가 좋습니다. 자, 강사님, 제가 궁금한 게요. 공기업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 NCS를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이번 시험에 넣거냐, 네. 뭐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갈 거냐, 조금 나갈 거냐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전은요, 그동안에 학력 제한을 폐지를 하고 한전형 인적성 검사를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전공시험도 폐지를 했었죠. 자, 그렇게 능력 개발,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했던 기업이었는데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더욱더 능력 기준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강사님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NCS를 도입을 많이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반기부터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다가요. 중간에 좀 말을 바꿨죠. 네. 그래서 NCS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NCS를 도입을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는 기존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 왜 그랬냐? 그것을 보면 일단은 수리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간 같은 경우는 NCS를 도입을 하게 되면 과목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번 상반기에 공간 도형이 나왔다는 걸 보면 NCS를 그다지 많이 상반기에는 도입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점차적으로 NCS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꺼번에 NCS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한전에 맞춰서 공채를 준비해본 친구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한전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Q&A 나오거든요. 기존에 준비하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전 관계자가 얘기를 했을 때 NCS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채용하던 거를 약간 스타일만 바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한전을 준비한 취준생들은요, NCS도 준비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인적성 시험의 유형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존의 시험을 약간 NCS화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쭉 계속 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살펴봐야죠. 사실 이제 언어 영역도 조금 살펴봤지만요. 수리 영역은요,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참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텐데. 바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네, 강사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NCS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수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제시 상황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보증회사의 회계팀 사원인 B는 신용보증과 관련된 온라인 고객상담 게시판을 담당하여 고객들의 문의사항들을 해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증심사 등급 기준표가 나와 있고요. 또 1번부터 4번까지 보증심사 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료율, 차감료율, 그리고 조정료율까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아래를 살펴보면요. 보증료율 운용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가산료율과 차감료율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조정료율은 상한선 및 하한선을 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최종 적용 보증료율이 나와 있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살펴보면요. B는 아래 자료들을 토대로 3개 회사의 보증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 회사들의 보증료를 모두 계산하였을 때 보증료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것은 해서 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취준생들이 정말 고생하는데 저는 우선은 보증료율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아마 이 CG 만드는 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야? SBSS? 난 정말 모르겠어요. 수민 씨 어땠어요? 네, 저도 이거는 프로그램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게요. 정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SB5, K9, K7 무슨 자동차 이름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나는 자동차 방송사 이름 같기도 하고 단어를 알아야 풀려고 할 텐데 너무 어렵네요. 참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멘붕인 이 문제도 강사님이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노하우가 분명히 있겠죠? 있죠. 네. 자, 일단은 NCS 스타일의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이 문제가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 기존에는 표 이름이 인구별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식으로 흔히 나오고 있는 수학책에 나오는 듯한 표가 나오는데요. 자, 네. 이거 보시면 보증회사 회계팀 사원인 누구누구는 B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를 가셨을 때 바로 투입됐을 때의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것도 보증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직원의 경우에는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표를 볼 때 맨 처음에 보시라고 했던 게 표 이름, 그리고 단위, 네. 그리고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시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그만 글씨 밑에 보면 보증료 계산은 보증 금액 곱하기 최종 적용 보증료율 곱하기 365분의 보증기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 보증료율을 찾아야 되고 식을 세우고 그 값을 구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데요. NCS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빨리 푸는 스타일이었다면 NCS는 정확하고 꼼꼼히 푸는 게 이제 그게 NCS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대기업 여부. 네. 자, 대기업에 대해서 표에 대기업이라는 언급이 있었느냐 보면 대기업의 상한선은 2.3%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사 등급에 따라서 SB5가 되면 1.7%, 그리고 K9는 1.5%, K7이 1.3%. 물론 회사에서 K를 붙일 때와 SB를 붙일 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거는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긴장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실제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가산요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산요율, 일부 해지 기준 미충족 0.4%, 장기 분할 해지 보증 미이행 0.5%, 보증 비율 미충족 0.2%, 일부 해지 기준 미충족 0.4%라고 표에 찾아가서 보시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가산요율이라는 것은 실제 보증요율에 더하기를 해주는 거고요. 또 특이사항 보면요. 전시 대비 중점 관리 업체는 0.1% 차감료율이거든요.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창업 초기 기업도 역시 0.3% 빼기 깎아주겠다라고 나왔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심사 등급에 의해서 나온 보증요율에 가산요율을 더하고 차감요율을 빼서 보증요율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요. 기억은 계산을 해주면 2.5%인데
네. 대기업이라 그랬어요. 2.3%가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3%로 보시면 되고 니은은 1.7%, 디귿은 1.4%.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푸는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보증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식이 나오죠? 보증 금액 나와요. 여기 200억, 100억, 80억. 또 보증료율 우리가 구했죠. 네. 거기에 365분의 보증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은 일단 표를 그릴 거예요. 식을 세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식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제가 식을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기억은 200억 곱하기 0.023 곱하기 365분의 73. 니은은 100억 곱하기 0.017 곱하기 365분의 219. 디귿은 80억 곱하기 0.014 곱하기 365분의 365가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요. 모든 학생들이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저는 계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막 보면 365분의 73 하면 0점 몇인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거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보증료가 높은 순서대로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죠. 크게 정확한 숫자가 꼭 필요한 거 아니라 그렇죠. 뭐가 높고 뭐가 나쁜지를 대략적으로 알면 비교만 답을 하면 찾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증 금액을 100억으로 기준을 삼으면 200억은 2배, 네. 100억은 1배, 80억은 0.8배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100억을 기준으로 전 삼았는데요. 10억을 기준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0.023, 0.017, 0.014, 즉 보증료율도 분수, 소수가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0.001을 기준으로 하면 23, 17, 14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네. 365분의 73이 5분의 1이거든요. 아. 그래서 73일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219는 73의 3배. 네. 365는 5배가 되어서 제가 처음에 세웠던 식이 아니라 기억은 2 곱하기 23 곱하기 1, 46이죠. 니은은 1 곱하기 17 곱하기 3, 51이에요. 디귿은 0.8 곱하기 14 곱하기 5, 56. 그래서 요 세 수만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죠. 와, 그 강사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실은 문제가 어렵지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잘 보고 익숙하고 그렇죠.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으면 그렇죠.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크기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비교하는 것을 어떤 일정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계산식 자체에 대해서 막 계산을 꼼꼼하게 잘하고 이런 계산을 그렇죠. 뭐 잘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 전체 표를 보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아무래도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와, 그래서 이 그렇군요. 세 수 46, 51, 56만 비교를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인적성 수리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공채를 잡아라를 꼭 본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공채를 잡아라가 제공하는 첨삭 밀착 쪽집게 강의 두 번째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전이긴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샘플 문제를 내놓은 게 있어서요. 제가 이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자, 이것도 수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기출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의 놀이공원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장료는 어른이 8,000원이고 학생은 6,000원이다. 입장권이 1,200장이 팔렸는데 입장료 총 수입이 832만 원이었다. 다음 중 입장한 사람의 수와 입장료 총 수입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무엇인가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습니다. 아, 참.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마주치니 벽 앞에 선 느낌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의 마음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제 일일이 막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방식을 쓰는데 수미 씨는 어떻게 풀었어요? 네, 저도 어른 수를 X로 잡고 또 학생 수를 Y로 잡아서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봤는데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뭐 8,000X 더하기 6,000Y는 832만 원.
또 X 더하기 Y는 1200장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구해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어른이 560명, 학생이 640명 정도가 나왔고요. 또 어른은 448만 원, 학생은 384만 원이 나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의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어른 입장객이 학생보다 많다고 나와 있는데 풀어보면 학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쉽게 저는요,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김수민 캐스터는 우리 프로그램에 별로 좋은 캐스터가 아니야. 왜냐하면 저렇게 금방금방 풀 수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취준생 여러분? 김수민 캐스터는 상당히 수리 능력이 강한 분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해를 하시고. 취준생분들 이 정도는 많이 잘 푸실 것 같아요. 잘풀것 중고등학교 같아요? 때 이미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라서 그렇지 예전에 않다니까. 배우셔서 잘 기억이 안 그렇지 나시잖아요.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저는 진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읽고 바로 뭐가 X고 뭐가 Y는 800 뭐 얼마다 이거를 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 솔직히 많이 어려웠어요. 강사님 어떠셨어요? 자, 일단은 두 네. 가지로 푸는데요. 수민 네. 씨처럼 푸는 학생들이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때려넣기 신공, 우기기 신공이라고 때려넣기? 얘기하는데 그 아마도 오리와 소를 합하여 몇 마리가 있는데 네, 다리 수는 몇 개다 네, 이런 풀어봤어요. 문제라든지요. 슈퍼에 가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총 몇 개를 사고 얼마를 냈다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우기기 신공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길 수 있다 이거죠? 네. 저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좀 그래서 알려주세요. 인적성에는 어른은 몇 명이냐 이렇게 나왔던 게 인적성 스타일이라고 보면 NCS 네. 스타일은 자 1번을 보면요. 이게 과연 수리 문제인가? 입장한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는 건 지난번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저 맞아요. 처음에 1번이 답인 줄 알았어요. 1번은 세모예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나는 1번은 답이 될 수 홍보 없어요. 효과가 있었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있었는지 거 아니에요? 없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아무도 없죠. 알 수 없어요. 1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자,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제가 우기기 신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다 학생만 왔다고 우겨볼게요. 네. 1,200명이 6,000원씩 내고 다 왔다면 6,000 곱하기 1,200은 720만 원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 수입가는 얼마? 11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좀 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표 바꾸기 해요. 6,000원짜리 표를 8,000원짜리 표로 변신을 시키려면 2,000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을 몇 번을 하느냐를 알면 어른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싼 표로 다 했을 때 몇 장이냐라고 보고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어른표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바꿔보면 대략 어른이 몇 명 왔는지를 알 수 그렇죠. 있다. 야, 이거 표현이 그런데 좀 얍삽하지만 상당히 빠르겠네요. 계속 좀 알려주세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112만 원을 2,000원짜리로 지금 2,000원을 더 주고 지금 다 어른표로 바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112만 원 나누기 2,000원을 해주면 어른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계산을 좀 맞춰볼게요. 네. 112만 원 나누기 2,000원을 하면 560명. 네. 그럼 1,200명에서 560명을 빼면 640명. 그래서 수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X, Y를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이거는 그냥 센스 있게 계산하기, 뭐 우기기 계산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정식을 세워서 풀 때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 불편함 대신에 차이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야, 이게 이래서 직무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놀이공원에 몇 명이 왔는지를 보는 거가 사실 우리 직무 능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니까 혹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실제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되고 이 두 가지들이 여기서 보면 지금 가격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수량이 다를 경우 이것의 합,
그러니까 개수의 합과 이것의 가격을 곱해서 더한 것의 합을 가지고 두 개를 생각해내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NCS는 이렇게 업무에서 맞닥뜨리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좀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기업의 신입사원 누구누구는 이런 요청을 받았다. 너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수리가 아니라 되게 자원관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는 거를 좋아하는 게 NCS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한정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전기세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이런 거에서 너는 고객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줘라.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전력량이 얼마인데 그렇죠. 여름에 에어컨을 얼마에 썼고 뭐 이런 일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진세도 있기 때문에. 발전량이 얼마냐 이러면서 그렇죠. 야 갑자기 막 생기네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논리와 어떤 수학적인 그 판단력, 계산력 다 같이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는 수리 능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NCS 10개의 영역 중에는 네. 자원관리 능력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요. 수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원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처음에 수리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논리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짬뽕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방법도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가 역시 정답은 공채를 잡아라거나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되나요? 네, 또 다른 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강사님?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상황과 표를 보고 푸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수민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귀하의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거 고용해 출퇴근 시간에만 하루 총 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청역에서 그 시간에 지나가는 20대 남성들에게 신사복 홍보 전단을 배포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를 검색하니 일부 칸이 보이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시청역을 통과하는 성연령별 비율 통계가 찾아졌다. 귀하는 모든 20대 남성에게 배포하기 위해 최소 몇 장의 전단지를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나와 있고요. 빈칸이 뚫려 있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소장님 진짜 이걸 훌륭하게 풀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요, 이거 처음에 저는 전단지 알바를 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단지는요, 한 10,000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소 10,000장 이상 해야 된다. 사보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게 500장씩 이제 차이가 나니까 좀 네. 헷갈리는데 제가 생각에 맞는지 한번 강사님 보세요. 보니까 숫자를 한 칸씩만 비어 있으면 이게 덧셈이라서 네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용케 잘 해보면 순서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지구나. 이거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네? 라는 생각으로 저는 풀었었거든요. 네. 수민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소장님 말씀처럼 이걸 굳이 하나씩 다 넣어봐야 되나 이렇게 해봤는데 그 말 듣고 제가 더하기만 이렇게 해보니까 빈칸이 잘 채워지더라고요. 네. 그렇다니까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처럼 푸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꼭 강은경 강사님 것만 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 강사님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사님, 정답 맞나요? 두 분 다 저희가 답을 얘기 안 했는데 진짜요? 소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을 맞아요. 해주셔서 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표를 한번 보세요. 네. 자, 보면은 50세에서 59세 남성 여성을 합치면 14, 네. 14%죠. 네. 그러면 여기 소개에서 가로줄을 쭉 따라가 보면 전체 100%가 되고 20세에서 29세의 소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표를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럼 100에서 이거 다 더하면 67이거든요. 67을 빼면 33. 20대의 소개는 33%. 네. 그럼 여성이 17%니까 남성은 16%죠. 네. 즉 문제에 나오는 5만 명의 16% 이건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5만 곱하기 100분의 16으로 계산을 해서 8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거는 다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하기만 잘할 수 있다면. 그렇죠. 덧셈으로 근데 접근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학생들이 글자가 많으면 싫어해요.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고 표가 나오면 싫어해서 저도 싫어해요, 접근해보지 않으려고 네.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게
사실 간단한 수리 문제인데요. 문제를 볼 때 막 이런 거예요. 귀한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거 고용해 출퇴근 시간에만 하루 총 몇만 명이 이용한 서울시청역에서 이때 이거 읽으면서 절반 정도는 이거 내 거 아니다. 그쵸. 나 이거 너무 포기한다. 길어요. 그냥 쉽게 말해주면 그죠?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길게 막상 보면 20대 남성에게 배포하기 위한 전단지 얼마냐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긴장하지 않고 꼼꼼하게만 읽으면 되는군요. 그렇죠. 신입사원이라면 신입사원한테 아주 어려운 거 시키지 않고요. 네. 이 정도의 업무를 시키는데 이제 과장님이 뭐라 길게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포인트를 잘 찾아내느냐. 네네네. 그게 중요하다는 똑같은 거죠. 위치네요.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이런 기출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보시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강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NCS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한 줄 포인트, 공략 포인트가 있다면? 자, 일단 NCS를 어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 하고요. 한 줄 포인트는 여러분이 가려는 기업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표와 그래프를 잘 봐라라는 게 오늘의 한 줄 포인트입니다. 보도자료.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곽인경 강사님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사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한국전력공사의 면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